분양가 규제 정책 한다 그랬죠, 그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 규제 정책.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54페이지 가시면 또 밑에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죠? 이걸 이제 풀어보는 걸로 이제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대료 규제랑 똑같아요. 그럼 임대료 규제도 이제 상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임대료 상한제랑 이제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자, 분양가 규제입니다. 자, 요새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화 된 게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규제, 하한제다, 상한제다. 상한제. 그럼 최저가격제겠어요? 얘도 최고가격제겠어요? 최고가격. 가격 설정하고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소득층원들을 위해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가격. 그래서 뭐 통당 1000만원을 지금 받는다 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그러면 가격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죠.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으로 오면 안 된다, 이하로 내려야 된다. 자, 그럼 이하로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 가격을 이제 800만원으로 이제 받아라는 얘기죠. 평당. 그럼 800만원을 규제를 해버려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자, 분양가 규제라는 것도 최저가격제다, 최고가격제다. 최고가격제 못 올리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인하되겠죠. 그럼 분양가를 인상한다, 분양가를 인하한다. 인하해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 그냥입니까? 공급이 줍니까? 줄죠. 공급도 줄고 질도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자, 주택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하죠. 그럼 기존에 있는 기존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시세 차이가 납니까? 그럼 투기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투기 수요. 그럼 투기 가수요도 많아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피분단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프리미엄, 또 분양권 전매가 나타나서 불법 전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그럼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파란 색깔 위주로. 개념. 분양가 규제 정책은 신규주택 분양가를 시장가격 이상 이하, 이하죠. 이상하면 안 됩니다. 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켜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용이하게 하죠. 최저예요, 최고 가격제예요. 그럼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완화하고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가격 규제다. 그 밑에 효과로 갈게요. 자, 신규주택 분양 주택에 대한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까? 발생하고 넘겨보세요. 자, 건설사들은요,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그냥입니까? 수익성이 악화됩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공급을 감소시킬까요? 감소시키죠. 자, 파란 색깔 가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때 주택 공급 감소하고 이를 적용받지 않은 주택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아까 제가 피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죠. 그럼 분양권을 그냥입니까? 불법으로 전매를 합니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게 투기적 수요가 더 변질될 가능성이 커요. 그 4번을 보시면 분양시장에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할 경우 시장 기능을 왜곡시켜 자원매매 효율성을 더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소중에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또 심화시켜서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딱 1분만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자, 분양가 상한제 관한 옳은 것을 묶인 것은, 자, 기업. 장기적으로 민간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죠. 주택가격도 상승시키는 거 맞고요. 자, 아까 상한가격이 시작가격 낮을 때는요, 초공급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낮아지죠. 그럼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런가요? 자, 시장가격을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려면 시장가격 이상 이하로 가격 설정해야 무주택에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이 정도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화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선분양 후분양도 제가 3, 4월 달에 빼도록 하고요. 자, 일단 조세로 갈게요. 257페이지. 그러니까 조세 정책은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무조건 배정이 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의 개념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조세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1번에다가 자원배분의 별표, 그 다음에 소득지분배 별표 3번,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소득지분배가 가장 중요하죠. 소득지분배는 뭐냐면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죠.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가지고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상속세 증여세를 받아서 없는 사람을 나눠주죠. 그럼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정치적 기능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위에 보시면 자원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자원배분의 기능도 없다, 자원배분의 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아까 외부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과소생산, 과다생산 막 됐었잖아요. 뭐에 실패해요? 누가 개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다생산됐다는 부의복과는 그냥 이 돼요. 부과시켜야 돼요. 환경오염부담 부과시키죠. 그 다음에 과소생산되는 정의복과는 조세를 경감시킬 수 있죠. 그럼 적정 배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는 뭐냐면, 자, 특히 서민들은 주택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조세 특혜를 주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주거 공간을 또 배분하는 역할을 또 하겠고요. 자, 디귿번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왔었는데, 조세는요, 상대적 가격 변화를 통해서 부동산 수요금을 조절하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으며,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도 그 기능을 갖습니까? 사적에도 기능을 안 갖는다, 갖는다? 갖겠죠. 두 가지 다 가져. 여기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별표 쳐보세요. 이게 벌써 진짜 등장했네. 리을 별표 3개. 자, 토지용을 특정 방향에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자, 일률적으로 해야 돼요. 그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자,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미리 나왔기 때문에 22번을 한번 보세요. 22번. 자, 똑같은 지문이죠. 그죠? 들어갈게요. 부동산 조세 정책의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에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해야 됩니까?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를 해야 됩니까? 차등가세를 해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왔었습니다. 여기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고요. 뭐 다른 것들은 뭐 경기 조절은 뭐 취득세 인하시키니까 수요 증가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또 투기 억제 같은 경우는 투기가 가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다면 양도소득세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중과시켜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죠. 가격을 좀 안정시키겠고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주택 감면 정책을 써서 공급을 또 늘리거나 또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고 호화주택 건축 억제하는 이런 주택 문제 해결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파란 색깔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넘겨볼게요. 자, 그럼 학계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 넘기시면 부동산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학계론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우리 조세의 전가와 기착인데요. 이 전가는 뭐고 기착은 뭐냐? 기착은 또 이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조세라는 것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 또 부동산 학계론의 학문적인 접근이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세의 전가는 뭐고 전가의 동을 치고요. 전가와 또 기착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게요. 기착. 자,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소득재분배죠. 그래서 건물주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겠죠. 자, 건물주한테. 자, 갑돌이가 이제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자, 건물주한테 이제 해가지고 이거 이제 임대인 합시다. 임대인입니다. 재산세를 부과시켰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그럼 그냥요 임대료를 올려요. 그러면 그걸 전가라고 해요. 그죠? 임차인한테 떠맡기는 거거든요. 임차인한테. 임차인이 지금 임대료가 1,000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100원이라는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자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면 60원만큼 올린 것만큼 임차인이 부과될 수밖에 없어요. 60원만큼. 자 그럼 임차인 얘가 이제 공급자라면 얘가 수요자가 되고요. 생산자라면 소비자가 되는데 그럼 가격이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수요자 부담이 낮아졌어요? 수요자 부담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죠.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고 했다가 제가 흡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수요를 줄이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100원에서 60원만큼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면 40원은 임대인이 부담했죠. 그럼 임대인도 그냥입니까? 세금을 냈습니까? 그럼 수입이 감소했죠.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서 공급도 감소하게 돼요. 결론은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가격과 양입니다. 양을 본다면 자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룹니까? 수요하고 공급이죠. 만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냥 약식으로 이제 아까 1,000원 그 다음에 10개였어요 균형이.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 공급자한테 그냥입니까 전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킵니까? 부과시키죠. 재산세를 100원을 부과시켰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따라해보세요.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런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생산자 잉여라는 건 뭐냐면 이 칠판 주개를 만들 때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럼 자 요것만큼이 수입이거든요. 그럼 생산비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내가 이만큼 더 먹었다는 것은 이게 생산자 잉여가 돼요. 따라서 생산자 잉여 빨간색이 이거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생산자 잉여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잉여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 원래 이만큼만 냈는데 원래는 이만큼 내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이득을 받죠. 이 노란색은 따라해보세요. 소비자 잉여. 자 이걸 아셔야지만 지문을 알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 잉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켰어요. 그럼 공급자는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올리고 공급을 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자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따라서 좌상향 이동. 좌측으로 공급 곡선이 올라가죠. 좌상향 이동. 그래서 좌상향 이동하는 곡선이 돼요. 그럼 좌측이라는 것은 양은 줄겠고요. 양은 8개를 줄고 상은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아까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렸습니까? 1060원 올렸죠. 그럼 1060원만큼 60원은 누가 부담했냐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돼요. 누가 부담하게 된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요자의 부담이 작아졌다, 부담이 커졌다. 커지고요. 자, 아까 이 노란색이 소비자 잉여였죠. 자, 여기 따라보세요. 빵꾸가 났다. 빵꾸가 나고 이건 세금을 걷어갔으니 요만큼밖에 안 됐죠. 그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합니까?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기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100원에서 60원 내면 40원은 그냥입니까? 공급자가 냅니까? 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1000원에서 40원을 빼봐요. 그럼 제가 할게요. 960원 나오죠. 그러면 수입이 늘어났어요?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런가요? 그럼 아까 요 삼각형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빵꾸가 났다. 빵꾸 났고 이건 전부 갖고 가니까 얘만큼 있으니 생산자 잉여가 늘어났다 감소했다 감소했다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빵꾸가 난 게 2개가 있어요. 자 따라서 빵꾸가 났다 둘 다 났다.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더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one more time 갑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손실이 발생했어요. 자, 100원에 대한 거를 얘가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격 올려요. 그러면 전가된 것만큼 올라갔죠? 그럼 60원만큼 소비자 부담이 감소했다. 부담이 커졌다. 커졌고, 다음에 빵꾸가 났다. 그럼 소비자 잉여도 감소했죠. 대략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공급자도 그냥입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가져간 거고 빵꾸가 난 거고 얘는 요것밖에 못 먹은 거죠. 그럼 생산자 잉여도 감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드니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좋아진다, 더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 이게 이제 탄력성에 따라 틀려지는데, 아까 여러분들 공공주택 기억하시죠?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그러면, 자, 갑돌이가 지금 선진국 살아요. 그럼 주택이 적을수록 좋아요? 임대주택, 공공주택이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넓어져요. 그럼 유리해지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비탄력적, 탄력적. 탄력적은 제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유리해지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가 임대인이 조금만 얘한테 전가시켜도 그냥입니까?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까? 그러면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겠죠. 그런가요? 나간다면 막아갖고, 야, 미안해. 너한테 조세 부담을 작게 해줄게. 이렇게 돼요. 그런가요? 그럼 탄력적인 게 그냥요, 유리해져요.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을돌이는 후진국 살아요. 주택이 많아요. 주택이 부족해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나간다 하니까 얘는 잡았죠. 그래서 얘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려요. 자, 얘도 이제 얘한테 배워갖고 방학 동안에 가갖고 배워서 와갖고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 그래요.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시 들어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전 조세를 너무 좋아해. 저한테 부담시켜주세요. 그러죠. 그죠? 그럼 분리하게 되면은 조세 부담이 작아집니까? 조세 부담이 커집니까? 커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탄력적일 때는 그냥요, 유리해요.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인 조세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분위기 안 좋아서 참새 시리즈로 갑니다. 갈 때까지 갈게요. 이게 전깃줄이에요. 참새요, 참새. 똑같지만 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할게. 얘는 누구다? 참새. 얘네들은 사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자, 그럼 수요자 참새와 탄력적인 참새, 공급자 참새가 있어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다시 갑시다. 탄력적은 그냥요, 유리해요. 유리해요. 그러면 수요자가 유리해져요. 그럼 조세 부담이 작게 됩니다.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져요. 상대적인 탄력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 임대를 올렸다는 거는 얘한테 전가시켰죠? 그럼 조세 부과입니까? 그건 조세 전가입니까? 전가죠. 부과를 시키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거죠. 근데 기착에 대한 것은 탄력성에 따라서 기착되는 문제가 달라지면서, 자, 얘는 유리해져서 조세 부담이 좀 적죠. 근데 얘는 비탄력적이에요. 유리합니까? 얘는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맞나요? 불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커지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조세를 부과시킨다 그랬어요? 전가시킨다 그랬어요? 부과시키는 건 정부죠. 그래서 제가 이 통해서 탄을 장착시켜요. 그래서 재산세 장착시켜서 땅 쏠려고 그러니까 탄력적은 그냥이야. 반응이 빨라. 날아가는 속도 빠르죠. 그럼 많이 맞아요? 좀 적게 맞아요? 적게 맞죠.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좀 둔해. 조금 맞아요? 많이 맞아요? 많이 맞는 거죠. 분위기 안 좋아. 자, 그러면 따라서 완전 탄력적. 그냥 유리해? 완전히 유리해. 그럼 얘는 전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전액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않아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따라서 완전 비탄력.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얘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총을 딱 쏘려고 하니까 차닥 하니까 그냥입니까? 얘는 벌써 완전 탄력적입니까? 자, 이게 누워있어요. 벌써 날아갔어요. 그럼 하나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냥요, 완전히 둔해요. 날아가요. 이 총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돌리니까 하는 거야. 그죠? 이놈 바람 방아쇠 탁 달리니까
피가 질질 흘리면 내가 담아줬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탄력 쪽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고 부담이 작고, 비탄력 쪽은요 불리해서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펜 드세요. 자,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258페이지 하고 있어요. 파란 색깔이 있어요. 조세 전가란 재산세가 부과되면 납세 의무자인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금 일부를 임차인한테 이전시키는 것을 그냥요 조세의 전가라 그래요. 그럼 그게 완료되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뭐라 그래요? 귀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뭐 아까 똑같이 이처럼 세금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가되면 경제체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아까 따블에 빵꾸가 났다. 아까 저 빵꾸 난 거 기억나시죠?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른쪽 파란 색깔로 가볼게요. 제가 얘기한 건 똑같거든요. 파란 색깔. 3번. 자, 아까 여기서 요거는 600원이니까 여기다가 공만 빼면 돼요. 그죠? 자, 할게요. 아까 그냥입니까? 60원만큼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60원만큼 세금이 수요자한테 지불됐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지불 가격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칠판 보세요. 자, 따라서 빵꾸가 났다. 그럼 소비자 잉여가 늘어났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를 했어요? 저 부분이 감소된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40원만큼은 공급자가 낸 거죠? 그럼 1000원에 팔았습니까? 960원에 팔았습니까? 그럼 공급자의 이윤도 감소했죠. 그럼 생산자 잉여도 감소가 된 거죠. 맞나요? 거래량이 감소되고 부정적인 효과로서 빵꾸가 났으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러면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안 되니까 자원 배분이 그냥이다 왜곡됐다.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4번 이와 같이 가격 인상 등의 방법으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면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 자, 아까 임대인이 납세 의무자지만 담세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담을 한 임차인도 담세자라고 볼 수 있죠?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세의 전가의 기착 정도는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렇죠? 양가로 3번 파란 색깔 비탄력 쪽이 유리해요? 비탄력 쪽이 불리해요? 그럼 조세의 기착 부분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 1, 2번에다 배포쳐 보세요. 이제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1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 탄력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유리라고 적으세요. 그럼 그냥요 공급이 유리해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은 수요자가 불리하죠? 그럼 대답해 보세요. 누가 유리, 누가 불리? 공급자가 유리하고 수요자가 불리하죠. 가셔야 돼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가라니까 다시 갈게. 공급이 탄력적이지? 그럼 누가 유리하고? 공급이 유리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 그럼 누가 유리, 누가 불리? 공급이 유리, 수요자가 불리하죠. 그런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번에 그냥입니까? 공급이 불리합니까? 수요가 탄력은 수요가 유리하죠? 그럼 대답해. 누가 불리, 누가 유리? 공급이 불리, 수요자가 유리하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가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많이 부담하겠죠. 그렇죠? 넘기세요. 3, 4번 묶으세요. 묶으셔서 자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그냥입니까? 완전 탄력적입니까? 그럼 공급자가 완전 유리하다고 적으세요. 공급자가 완전 유리. 그 다음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나요? 또는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찾았어요? 아니 거기 옆에 또는 수요자가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공급자가 완전히 유리하고 수요자가 완전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낼까? 세금이 공급자는 기착이 전혀 없고 수요자가 모두 기착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거는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공급자 부담으로 다 갑니다. 그렇죠? 수요가 완탈인 건 그냥입니까?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합니까? 그러면 누가 다 모두 세금 부담하겠어요? 공급자가 부담하고 수요자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박스를 보시면요. 자, 아까 칠판을 딱 보시게 되면, 자, 선진국일수록 그냥요, 대체제가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탄력성이 작다, 클수록 그게 아니라 더 탄력적이다. 완만하고, 그죠? 그 다음 기울기는 제가 반대라 그랬죠? 절대값이 작으니까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죠. 그런가요? 그 반대는 조세보다 크다는 건 반대니까 문제에 맡기겠고요. 자,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양가로 1번에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게 3번에 가시면은 제목을 불러봐 주죠. 무슨 조지? 헨리 조지라고 있어요? 별 조지가 다 있죠? 무슨 조지? 헨리 조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세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남았으니까 다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헨리 조지. 여러분들 왜 고전압파라고 들어보셨죠? 니카도 지대를 잉여로 받잖아요. 그래서 헨리 조지께서는 고전압파예요. 헨리 조지께서는 자, 그러면 지대 이론에서 자,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비용으로 본다, 잉여로 본다. 불로서 보는 거죠.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고전압파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무슨 특성을 강조했다? 자연적. 농지가 택지로 개량된다는 걸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자연적 특성이죠. 이걸 가정을 합니다. 그럼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인데요. 토지 단일세 운동. 자, 들어보세요. 자, 인문적 특성이에요. 얘는 자연적 특성이에요. 토지가 개량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완전 비탈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토지가 완전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어요.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헨리 조지 이론을 가정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주가 있습니다.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얘한테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자, 그 가만히 있어요. 아까처럼 임대료를 올려요. 올리죠. 그래서 을돌이한테 지대를 받는데, 보세요. 이 공급이 따라보세요. 완전 비탄력. 자,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그러면 이 공급자가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전가를 못 시켜요. 전가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켜요. 그런가요? 그래서 가격을 전가를 못 시키기 때문에 가격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아요. 토지 소유자가 다 내니까 형평성도 맞고요. 옛날에 세금을 걷지 말아야 될 비효율적 세금도 걷지 말고 토지세만 걷으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세금을 부과시키더라도 아까 주택은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였습니까? 얘는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죠. 그럼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그냥입니까? 고전압합니까? 자, 들어보세요. 이따 나올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냥입니까?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까? 전환이 가능하죠. 얘기해 보세요. 완전 비탄력적이기가 어렵죠. 요즘은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타인한테 일부가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따라서 무슨 합하니까 지대를 뭐로 봐서 잉여로 봐서 있는 사람이 다 내고, 그 다음에 무슨적 특성, 무슨 비탄력적, 그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그러면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누구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실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는 거죠. 자, 볼게요. 지금 260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자, 이 토지세의 전가 기착 문제가 탄력성과 밀접한데, 토지 소유자가 세금에 부과된 경우 토지 공급이 무슨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그냥입니까? 부과된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가되어 임차인한테 전가 발생하지 않아요. 않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2번. 자, 얘는 그냥이에요. 리카도와 같이 고전압파예요. 그러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죠?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전가되지 않고 모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토지세는 타인에게 전가된다, 전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줄지 못하죠? 그럼 경제적 후생 손실이 적은 효율적 세금이라는 거죠. 자원 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3번. 헨리 조지는, 자, 따라서 토지 단일세.
토지세만 걷고 나머지는 다 철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세 나오는 지대수익 100% 증세할 경우 이 자본가, 이자소득이나 노동자, 임대소득에 세금 부과하지 않고 토지세 수입만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하신 거죠. 그런가요? 왜일까요? 그냥입니까? 이게 잉여로 받습니까? 지대는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세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번에 별표 쳐보세요. 자, 이 이론은 다시 갈게요. 얘 무슨 아파죠? 얘기해보세요. 무슨 아파? 지금이에요? 죽었어요. 옛날 이론이죠. 그죠? 인문적이에요? 자연적이에요? 그 물리적 공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가정이죠.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현실은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전환될 수 있는 거죠. 현실에는 안 맞다는 얘기죠.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 않기 때문에 이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방법에 의해 타인에게 그 일부가 전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헨리 조지가 나온다면 토지가 완전 비탈적을 가정해서 나올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은요.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탄력성에 따른 재산세의 경제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2번하고 자 3번을 연결시킬 텐데요. 자 이걸 가기 전에 4번부터 갑시다. 자 아까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줘야 돼요?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대체제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그럼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재산세가 저소득층의 임차인에 전가된 현상을 그냥요 완화시킬 수 있어요. 왜? 탄력적이 되니까. 그런가요? 다시 갈게요. 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대체제가 많아집니까?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있는 임차인들이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임차인들이 그냥요 유리해져요. 그럼 전가되는 현상은 어떻게 된다? 완화된다는 게 요새 많이 또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제가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으라고 그랬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거는 한번 이제 들어보시는데 자 세금을 일률적으로 할 때는 역진세가 나타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탄력적이라는 말은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취득세라는 거 배워보셨죠? 취득세 주택 수요자한테 부과시키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자 반짝반짝 별이 빛나요. 신규주택입니다. 신규주택.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따로 신규주택. 신규주택이 나오고 기존주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주택은 고가주택입니다. 새 주택이죠. 그래서 이제 5억이다. 근데 금이 갔어요. 금이 간 건 이제 기존주택. 기존에 있는 걸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건 1억밖에 안 해요. 저가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주택. 자, 그러면은 보통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입니까? 좀 고소득층입니까? 고소득층이고 저가주택은 저소득층이죠. 자, 그러면은 정부가 누진세를 적용한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동일하게 과세를 해봐요. 자, 그래서 취득세가 뭐 10%는 안 되죠. 근데 취득세를 10%로 한번 해볼게요. 10%로 가정해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가정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급자하고 수요자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공급자하고 수요자인데요. 잠깐 여러분이 박스를 한번 보세요. 넘겨보시면 박스로 정리를 하셔서 제가 해드린 게 좋은데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자,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공급이 굉장히 비탈적이거든요. 근데 이 신규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이요 고소득층이에요. 자, 고소득층들은 그냥입니까? 소득이 좀 많습니까? 그러면 이 고가주택의 소비자가 고소득층들은 주택 구매력이 높죠?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비탄력적은 유리해요? 비탄력적은 불리해요? 불리하고요. 탄력적은요? 유리해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전가시키는 부분을 많이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왜 주택이 막 그 고가주택 같은 거 안 팔리면 미분양이 나오죠? 취득세 같은 거 면제해 준다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10%다. 그럼 5천만 원을 정부가 부과시키면 내가 또 4,500 내. 4,500만 원.
난 500만 원만 낼게. 얘 부담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자, 지금 기준주택은 뭡니까? 지어져 있습니까? 그럼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죠?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팔면 돼요. 그럼 비탄력적이다, 공급자가 탄력적이다. 탄력적이고, 이 수요자는 고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임차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소득이 낮아요. 주택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을 못해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죠. 그럼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해지죠.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얘 전가되는 부분을 적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취득세가 10%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전부가 부과하라 그러면, 자, 내가 900만 원 낼게, 너는 100만 원만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고가주택이 500 내고 저가주택 900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반대 현상입니까? 따라서 역진세. 역진세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요, 누진세로 가야 돼요. 아까 차등가세라는 거 아시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전페이지 가보십시오. 가시면은, 자, 생략하고요. 시간 관계상 동그라미 이번에 파란 색깔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정부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하게 되면은 저소득층이 세금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세라고요? 역진세.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가세표준의 증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게 역진세예요. 원래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는 게 누진세죠. 그런가요? 그럼 역진세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죠.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죠. 역진세는 좋은 세금이야, 안 좋은 세금이야? 자,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역진세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어떻게 했어? 그래서 3번에 누진세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찾았나요? 그럼 형평성이 바람직하죠. 누진세를 부과할 때 도저축이 시작되는 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입니다. 힘내시고 양가로 3번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양도세의 경제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슈화 된 거죠. 저도 이제, 물론 뭐, 저도 이제 좀 주택을 많이 투자해서 좀 얻어 봤지만, 양도세라는 게 있죠. 그 정책을 정확하게 압니다. 저도 이제 정책 자체가 왜냐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2017년 파리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다고 하셔도 됩니다. 2017년. 이게 파리 정책이 뭐냐면, 양도세 중과예요. 그죠? 그럼 양도세 중과라는 것은, 양도 차익이 있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나 투기가 발생하잖아요. 투기를 억제하려는 거죠. 그럼 시간을 안 줘야 돼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2018년 4월 달에 줬어요. 그럼 자보세요.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걸 시간을 준다고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중과하기 전에 그냥입니까? 물량을 내놔야 됩니까? 내놔야 돼요. 자, 지금 실무에 있으신 분들은 뭐냐면 장기 특별 공제가 있거든요. 양도세에 대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빨리 내놓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 그때 당시 또 노무현 정권 때 당시 때 보통 이 양도세를 부과하는 사람들은 그냥입니까? 다주택자입니까? 눈 깜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조건 바뀌면 되는데 합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이 나올 줄 알았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공급이 많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건 누구 생각? 정부 생각이에요. 정부 생각. 들어보세요. 누구 생각? 정부 생각. 그런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따라서 동결효과. 따라서 꽁꽁 얼어붙는다. 동결이라는 것은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양도세 중과 동결효과 나오면 공급 증가다, 감소다. 감소죠. 그럼 가격 하락 상승.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자, 그럼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지금 양도세 경제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3번. 주택시장 가열 구역 국면에서 투기적 수요 억제하기 위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가 있는데 그냥입니까? 부작용이 나옵니까? 어머머머. 그 기억번에 여러분들 두 번째 동결효과라는 거 있어요? 그냥이야 물량이 안 나와. 그럼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매각처분을 기피하죠? 뭐뭐뭐뭐뭐. 그냥이야 공급이 감소해. 정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왜 나한테 물어봐야지 말고 얘기해봐요. 상승하죠. 그래서 니은번이 중요한 거예요. 별표. 그럼 양도세가 중과하게 되면 무슨 효과로 발생해서? 물량이 나온다 안 나온다? 가격은요?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주택 거래량 이전보다 더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딱 1분만 저한테 주시면, 자, 우리가 소득재분배위에서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있는 놈이 더해. 그냥이야 가격을 올려. 전가시켜버려요. 맞습니까? 그럼 그 기착 문제가 그냥이야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그럼 공공주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만들어야 수요자가 탄력적이고 조세 부담이 완화되겠죠. 대답해보세요. 그럼 후진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안 좋죠. 그 다음에 이런 재산세에 대한 부과라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아까 여기다가 100원을 부과시키니까 그냥입니까? 1060원으로 올립니까? 소비자 부담이 적어졌어요? 부담이 늘어났어요? 따라서 빵꾸가 났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냥입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그쵸? 소비자, 생산자 잉여도 준 거죠. 따라서 빵꾸가 났다. 둘 다 났다. 경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럼 도로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러나 따라서 헨리 조지, 무슨 조지? 그럼 헨리 지웠네. 헨리 조지. 그럼 헨리 조지는 그냥이요 고전업화요.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부중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탈적이니까 공급자가 다 내야 되고 형평성에도 맞고 자원배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이니까 용도가 전환이 됩니까? 그래서 헨리 조지 이론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더라도 지금 똑같이 인류적으로 동일과세를 하면 그냥이요 역진세가 나타나요. 그럼 그냥이요 차등과세를 해야 돼요. 누진세를 적용시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양도세에 대한 중과의 정부가 그냥입니까? 동결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럼 에브리바디 그냥이야 꽁꽁 얼어붙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물량이 나와 안 나와?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가격이 된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세는 끝에까지 다 했어요. 조세는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는 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또 복습해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